네, 금요일 아침 에너지 전해드리는 시간 증시 워밍업입니다. 헤르메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오늘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열리기 전에 먼저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플란트주 2분기도 튼튼입니다. 임플란트 쪽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오늘 특징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 어떻게 좀 계속 확장시켜도 될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코너를 계속 좀 제가 나왔던 이 시간대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겹도록 좀 듣지 않으셨을까. 제가 정말 자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르기 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수출 물량이 5월 달에도 55%, 지금 6월 달에도 60%가 넘는 부분의 그런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를 먼저 좀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은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는 거는 이제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아와 관련된 그런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시장 자체도 국내에 좀 국한됐었던 그런 움직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규모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그쪽이 이제 중국 시장의 매출의 약 25%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를 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식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관련된 그런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인구수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사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기타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사실 소비 심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거의 일상생활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좀 미룰 수가 없는 또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미뤄졌던 수요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플란트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비용 절감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수직 계열화도 하고 있고 자체 개발들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 또 수출에 대한 그런 통계 자체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실적 성장세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들이 일단 실적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좀 이제 주가의 가치도 차근차근 좀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이제 덴티스나 디오 같은 이런 다른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일단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 순환매 분명 나올 겁니다. 최근에 뭐 디오라든지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순환매가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관심 종목 넣어 놓으셨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실적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디오와 덴티스도 관심 종목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수혜주 찾기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개념이죠.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전 세계가 지금 모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이미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수혜주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 이미 지금 거의 뭐 하늘을 날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사실 끝날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사실은 좀 보다 더 규제가 강화가 되거나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 됐지 사실 좀 줄어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뭐 폭염이라든지 뭐 식량 대란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 뭐 계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탄소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랑 수소차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들이 관심이 받는 것들 그리고 조선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황산화물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LNG선으로 교체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이제 탄소 관련된 부분도 그와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로 다 엮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탄소 2050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피포 55에 대한 그런 이제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이제 배출권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섹터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도 열심히 좀 진행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각국의 이런 국가들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이게 한 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좀 주요 국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경이 좋지 않게 되고 계속 온난화가 되고 이제 이 기후적인 부분에서 이상 기후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류 자체에 좀 위협이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그런 거래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 자체도 이런 탄소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에게는 좀 큰 이벤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U에서 피포로 이제 제공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수혜가 상당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조선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또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HN, 뭐 이제 KC 코트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나 일단 1차적인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린 케미칼 같이 이전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안 나온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이런 순환매 흐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기타 뭐 후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뭐 이미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종목군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수혜주 찾기 함께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투자의 기회, 상승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이상기 후 농업주의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탄소 중립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이상기후가 느껴지는 게 일단 너무 더워요. 네. 지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 수혜 볼 수 있는 게 곡물값이 폭등하면서 농업주 쪽으로 좀 온기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농업 쪽에 가장 지금 먼저 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도 이런 폭염에 따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북 이벤트도 좀 발생이 됐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곡물가들이 좀 폭등이 되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이제 이런 가격들 뭐 후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곡물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삶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인 상승 흐름들이 사실 곡물이라는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해소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찍어내듯이 바로바로 이렇게 충당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한번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이 상황이 유지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자체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수혜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얘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해상운임 쪽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수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을 때 업황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게 됐고, 이에 따라 좀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좀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전거래일도 마찬가지고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북에 이제 식량을 지원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게 됐을 때 또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들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라면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루고 있는 품목 자체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뭐 비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팜스토리나 이제 남해화학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시동을 걸고
걸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조 동아원 같은 종목이 이제 전거래부터 좀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후발로 좀 쫓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성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후발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비나 경농 이런 이제 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료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본격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 섹터별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지표로 삼아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주 안에서의 순환매 현상도 한번 잘 따라가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 분기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업황인데 업황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관심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배출권에 주목을 하고 있죠.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 가운데 이쪽도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해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네요. 그린케미칼과 KC코트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업 관심주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데요. 대붕 식량 지원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팜스토리와 남해화학 이미 움직였고요. 사조동아원과 조비, 경농 같은 종목들 흐름 잘 따라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체크포인트들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농심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라면값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뚜기부터 시작했죠.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음식료 쪽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박리담회로 팔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격이 하나 상승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한 6.8, 평균적으로 6.8% 정도가 인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라면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작년 기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점진적으로 수출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한번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라면 업종은 한 번도 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점진적으로 우상하는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런 뭐 각종 영화들로 통해서 이런 이제 라면 이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가 대체 식품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우상향들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 라인부터 32만 4천 원 라인 정도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만 5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27만 원대 후반부터 28만 원대 초반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도 농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